여러분, 만약 다리가 골절됐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깁스를 하고 뼈가 붙을 때까지 꼼짝없이 쉬시겠죠. 그런데 마음이 부러졌을 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카페 우리입니다. 우리는 몸이 독감에 걸리면 하루 이틀 쉬는 게 당연한데 왜 마음이 아플 땐 쉬는 건 사치야 라며 자신을 몰아세울까요? 마음의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덜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아픈 마음을 무시하고 계속 일상을 버티는 건 다리가 부러진 채로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프다는 게 뭔지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됐던 거죠. 감정이라는 게 참아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표현되지 않고 이해받지 못한 감정들은 내 몸과 마음에서 계속 떠돌다가 쌓이고 분명히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고 쉬지를 못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압력이 한계치를 넘어설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엔 저 같은 경우에는 울음이 통제가 안 되다가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멈추지를 못했을까요? 간혹 주위에 보면 호련히 훌쩍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게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게 아이들이거나 부모님, 가족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오늘도 마음을 숨기고 출근을 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3명 대학은 졸업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대학생이 되면서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학비만큼은 제가 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챙기는 마음이 유달리 너무 심하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제가 가진 어떤 결핍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다행히 아버지 공장이 잘 되셔서 제가 철이 들 무렵에는 땅도 사시고 공장도 지으시고 집도 지으시고 네, 나름 살만해지셨어요. 그래도 제가 이기적인 인간이라 그런지 부모님께 원하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네요. 이 영상을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도 모르거든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복을 옆집 언니 거를 물려 입었다고 했잖아요. 늘 누런 교복을 입고 다녔고 준비물도 가장 저렴한 거 뭐라고 할까요? 크레파스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칸짜리 친구들 거 보면 2겹짜리 막 48색 이런 거 가지고 오잖아요. 뭐 그런 소소한 것들 그런 게 어린 나이에는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춘기 때 교복 자유라 시기였거든요. 친구들은 대부분 나이키 이런 거 신고 다닐 때 저는 그냥 시장 운동화 신었고요. 옷은 심지어 엄마 옷을 입고 학교에 갔거든요. 그런 게 어린 마음에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부모님께 이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친구들에게 말을 해보니까 야, 너는 형편도 괜찮았는데 좋은 거 사달라고 말을 하지? 라고 물었어요. 자기들은 막 졸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조른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고요. 진짜 단 한 번도 좋은 거 사달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고생한다는 생각이 앞섰죠. 근데 동생은 항상 최고 좋은 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철이 없다고 생각했지 나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어떤 요구를 하기보다 자신보다 주변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50살이 넘어서 갱년기가 되니까 왜 쓸데없이 이런 게 왜 터질까요? 이런 섭섭함이. 어린 나한테 대체 왜 그랬어? 이런 섭섭함이 왜 터지냐고요.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 근데 사실 이런 단편적인 것들 위에도 여러 가지 말 못한 엄마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었나 봐요. 어릴 때 엄마는 굉장히 많이 엄하셨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제 손을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를 때도 꼭 성을 붙여서 같이 불렀지, 이름만 땡땡땡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걸 저는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마음이 막 폭발할 때, 그때 온갖 것들이 다 터져서 나오더라고요. 여튼 저는 제 아이들만큼은 제가 먼저 더 좋은 걸 챙겨주려고 안간힘을 쓴 것 같아요. 그런 결핍 없이 보살펴야겠다는 어떤 강박이겠죠. 그래서 제 체력과 정신력이 이미 바닥이 나버렸어도 막내 4학년 때까지 34년을 어찌저찌 버텼고요. 저처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인간이야 라는 굳은 신념으로 몸과 마음이 극단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럼 바로 멈춰 보세요. 그래,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괜찮아, 쉬어도 돼. 라고 허락해 주고 계신가요? 내 마음이 울부짖을 때 들어줄 시간을 내주고 있나요?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자기 돌봄입니다. 저도 정말 잘못한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지난 34년간 희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작 제가 제 자신을 선택해 주지도 않았으면서요. 내 감정, 내 필요도 내가 챙겨야 될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다른 사람 마음도 제대로 돌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이기적으로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요. 나름의 방식으로 상담을 받던지 여행을 가던지 그때그때 자기 회복의 기회를 꼭 주세요. 특히 지금 같은 크리스마스 때는 더더욱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정말 똥손으로 트리 케이크도 만들었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완전 망쳤었거든요. 그거 살리느라 지금 몸살이 났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케이크인데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 웃으며 행복합시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되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